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아마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일 거예요. 이 성장주랑 가치주랑 어떤 투자가 더 맞는 거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성장주와 가치주는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주의 이 반대말이 성장주가 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치주는 실제 기업 가치 대비 이제 저평가된 그런 주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의 그 가치가 100억인데 이 주식의 총합, 이 시가총액, 시총이 만약에 70억이라고 하면은 얘는 가치 대비해서 30%이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투자하는 걸 바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주의 반대말은 성장주가 아니고요. 고평가주예요. 그쵸? 만약에 이게 시총이 70억이 아니고 만약에 150억이면 얘가 이제 가치주의 반대말 고평가주겠죠. 또 성장주의 반대말도 얘도 가치주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장주란 말은 뭐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 주식을 말하는데 이거의 반대는 당연히 이 성장이 없는 거죠. 저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느린 것. 그래서 정리하면은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반대말은 저성장주죠. 이렇게 가치주, 성장주는 개념이 다르고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사실 요즘은 흔히 가치주와 성장주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세상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10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즉, 이 세계는 예전처럼 고성장하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성장이 없는 시대는 당연히 이 성장이 희소하고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그 평가가 후한 거예요. 고평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반대로 성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가 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치주와 성장주는 별 관련이 없었지만 이렇게 만성적인 저금리 정성장 시대에서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흔히 이제 성장주는 고평가되고 또 가치주는 뭐 성장이 없는 기업은 저평가되는 이런 기준이 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가치주는 그 저평가돼 있죠. 저평가된 주식인데 왜 저평가되었냐? 성장이 느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는 보통 고평가되죠. 근데 왜 고평가되었냐? 성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냐, 고평가되었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의 테슬라 주가가 거의 뭐 1년 사이에 8배 올랐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뭐 비싼 건지 아니면 싼 건지 이 전문가들도 헷갈려해요. 존리 대표님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제 주식을 공부할 때는 이런 주가가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PER과 그래서 PBR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용했어요. 여기서 PER은 기업의 이익 대비한 주가 비율이고 얘는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흔히 PER이 10 미만이면 저평가고 뭐 PBR이 1 미만이면 저평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7년에 처음 이제 해외 주식에 공부하고 이제 투자할 때 아마존이란 기업이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 아마존의 퍼는 PER은 100이 넘었거든요. 아까 뭐 10 이하면 저평가라고 했는데 얘는 100이 넘으니까 이게 뭐 저한테 너무 충격이죠. 거의 10배 이상 고평가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아마존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P100에서 투자했어도 거의 지금까지 3, 4배 오른 거예요. 반대로 제가 그때 당시에 퍼가 5 미만에 되게 싼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 주식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주가가 내려갔죠. 지금은 퍼 5가 아니고 퍼가 2까지 내려가 있어요. 이게 10년 뒤를 보면 훨씬 더 그 주가 차이는 벌어지겠죠. 결국 저는 이 성장이 지금 거의 사라진 만성적인 이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이 시대에는 당연히 저는 성장하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제 투자 주력은 뭐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그죠? 이런 글로벌 빅테크,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 불리는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주력 투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전 스스로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가치 투자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어떤 주식이 저평가냐 뭐 고평가냐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죠. 미래죠, 미래. 그래서 미래의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연 이 주식이 저평가냐 아니냐 이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그 A 기업이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100억이에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2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배나 고평가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0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요. 이 가치가 2천억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에 200억에 투자했어도 10배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 가치 투자는 지금 고평가는 의미 없다. 이제 미래의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이 저평가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계산해서 투자하면 가치 투자인 거예요. 미래에 기업의 어떤 가치가 커지려면은 당연히 성장이 중요하죠. 그렇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미래에 이렇게 그 주가와 기업 가치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성장만 중요하냐? 성장만 하면은 퍼가 뭐 100이든 심지어 1000이든 이게 투자하면 되냐고 물는다면은 전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장하면서도 소위 그 중에서도 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위 시장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거를 뭐 가치 성장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업의 이 가치를 좀 평가하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고 매우 다양한데요. 예전에 이 피터 린치 이분이 월가 영웅에서 한 가지 힌트를 줬어요. 이 기업의 성장률과 그리고 그 기업의 PER 이거 수치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률과 퍼가 1대 1이라면 이거는 뭐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성장률이 10%예요. 근데 이 기업의 퍼도 10인 거죠. 그러면 얘는 1대 1이니까 그냥 뭐 적정한 수준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아마존에 투자하려고 했을 때 왜 퍼가 100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아마존의 순이익 성장률도 연간 100% 이상씩 고속 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 아마존도 고평가는 아니었던 거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의 5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랑 현재 기준 PER을 비교해 본 자료예요. 보시면은 알리바바, 페이스북은 성장률 대비해서 퍼가 낮죠. 그쵸? 제가 알리바바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면 텐센트는 퍼가 더 높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수준이에요. 근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보시면은 PER과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의 뭐 4, 5배 이상 퍼가 높은데요. 그러면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과연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기준으로는 고평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피터 린치 이분이 활동하던 때는 그 1977년이에요. 그리고 1993년 은퇴하셨으니까 거의 30에서 40년 전이에요. 이게 강산이 변해도 세네 번은 변할 그럴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80년대 그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보면요. 보시면은 막 거의 18% 이상 됐거든요. 이거 일시적이라고 해도 이제 평균 이 기준금리도 거의 6에서 10%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꼭 주식 투자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이렇게 6에서 10% 정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그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성장주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죠, 그때 당시는. 당연히 이 성장주를 평가하는 그 기준도요, 엄청 박했겠죠. 그죠? 성장률과 그 펄을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이거는 30,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변했죠. 초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제로금리죠, 사실상.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대예요.
투자 말고 대안이 없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가 이제 만성적인 지금 저성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희소한 시대에는 이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는요, 당연히 30년, 40년 전보다는 그죠? 높을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사실은 성장률보다 퍼가 높죠. 하지만 이게 워낙 성장이 희소한 이 저성장 시대라는 걸 감안하면요, 이게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를 이 성장률 하나로만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요. 이 기업들 모두요, 그 흔히 4차 산업, 4차 산업 혁신을 리딩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그 사용자를 가진 엄청난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 강력한 브랜드 가치랑, 그쵸? 그리고 뭐 독점력, 경제적 해자, 그리고 엄청난 그 R&D 투자와 미래 먹거리, 그죠? 그리고 수익성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하면 사실은 지금의 주가는 고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대비하면 저평가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도 성장률 대비 퍼가 낮은 이 알리바바나 페이스북, 텐센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부정할 수는 없긴 해요. 그리고 제가 테슬라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와, 성장률 50에 지금 퍼가 1137이거든요. 좀 이거는, 성장률만 대비해서 보면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하네요. 결국 이 성장주와 이 가치주는요, 서로 그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요. 단지 이 만성적인 이 저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에서 이 성장주는 고평가, 가치주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 둘은 원래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 진정한 가치 투자는요, 이제 현재를 보지 않아요. 이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장하면서도요, 이 미래 가치 대비해서 이 저평가된 기업을 투자하고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결국 돈은 이 시간이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치주와 플러스 성장주로 이 짬뽕 시킨 뭐 가치 성장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단어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이 저금리 저성장의 이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그 현명한 투자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 줄 요약하면은 가치주와 성장주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의미고, 가치 투자는 그 현재가 아니고요. 현재가 아닌 이제 미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하는 기업 중에서도 저평가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일부가 이렇게 뭐 성장률에 펄을 대입하는 거죠. 이 방식이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를 꼭 주의해 주세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